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는 파트 2였죠, 그죠? 파트 2에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내용이 섹션이 많아가지고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3과목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에 있는 파트 3에 해당하는 SQL 응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죠? 특히 이 부분에서도 만만치 않게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3과목은 총 5파트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파트 1과 파트 2로 제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3장입니다. SQL 응용이고요. 여기에서도 무려 26.26% 정도가 출제가 되는 비율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SQL 활용에서는 1.12%, 그리고 데이터 전환은 지금껏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 수 있으면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에. 자, 그래서 SQL 응용에서는 26.26%가 나오고, 여기 이 SQL 응용 파트에서는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태여 파트 1과 파트 2 뭐 이런 형태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SQL의 개념이라든지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에 대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SQL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DML에서 select라는 기호가 예약어가 있는데 이거의 사용 방법을 1, 2로 나눠 놨고요. 그리고 join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SQL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보도록 하죠. 자, 3과목이고요. 그리고 3파트죠. 그죠? 그래서 SQL 응용의 섹션 01에 해당하고요. SQL의 개념입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강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는 지금껏 기출문제가 토탈 6문제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고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 비록 비전공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전공자들 중에서도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개념을 명확하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SQL 개념 섹션 01은 들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예, 생략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즉 SQL 응용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키워드 베스트 10을 뽑아보면 SQL이라든지 DDL이라든지 드랍이라든지 DCL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랜트,
DML, delete, select, distinct, join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키워드들은 뜻과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알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여튼 각설하고 그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나 출제 예상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항상 해드리죠. 그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자, 첫 번째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구조화된 질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SQL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SQL이라고도 불러요. 왜? 이게 1974년, 오래됐죠, 그죠? 저도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래서 IBM 연구소에서 개발한 SQL이라는 곳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SQL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아니면 SQL이라고도 불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SQL이다, 어떤 사람은 SQL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는 뭐 SQL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얘는 국제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문법이 있고, 그리고 예하고도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프로시저라든지 함수, 펑션이라든지 트리거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우리가 SQL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칭을 하면서 그에 관련된 비긴으로 출발해서 엔드로 끝나는 언어예요. 언어. 랭귀지예요. 이것도. 알겠죠? 예. 자바와 같은 그런 일종의 언어인데 얘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좀 뭐라고 할까요? 고전적인, 즉 고급 언어에는 가깝지는 않고 좀 저급 언어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 특징을 보여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 SQL 쿼리문은 비절차형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작성을 하고 세미콜론을 붙이고 나면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 위에서부터 전부 다 실행이 돼요. 그런데 특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그 부분만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딱 그 부분만 실행되게끔 하는 비절차형 언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제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이면서 아주 많은 회사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RDB죠, 그죠? Relationship Database를 지원하는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QL을 잘 다루고 SQL의 문법과 SQL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DBA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 자격증 따는 것도 스펙을 쌓기 위한 자격증이고 아울러 IT 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정보 처리 기사죠. 그리고 산업 기사나.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 처리 기사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어를 한 개 이상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특히 객체 지향 언어. 그죠? 예. 그래서 그 객체 지향 언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조작을 하는 언어, SQL,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SQLD, SQL 디벨로퍼라는 게 있어요. 물론 SQLP도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이거는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었고, 이거는 객관식으로만 문제가 5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 10문제 안팎 정도 되는 게 주관식으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 처리 기사, 한 가지의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격증 SQLD, 이 두 개를 갖추고 입사 지원 혹은 프로젝트를 한 거까지 포함해서 입사 지원을 하고 브리핑을 잘한다면 충분히 IT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거기에 기타 뭐 영어나 뭐 이런 토익이나 토픽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IT 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많이 받고 서류 통과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를 지원하는 언어로 채택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QL이라는 것은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한 혼합 데이터 언어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관계 대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관계 대수라는 것은, 자, 우리가 배웠는데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관계 대수는 relation 알제브라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존 relation 테이블이죠. 그래서 관계 대수라는 것은 기존 relation 테이블로부터 새로운 relation을 생성하는 절차적 언어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관계 대수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알제브라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방정식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산자가 있고 피연산자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관계대수에서도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고, 릴레이션에 대해서 얘는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적용하여 보다 복잡한 관계대수식을 점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관계대수 연산자에 8대 연산자가 있었죠. 그래서 셀렉션, 프로젝션,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곱, 조인, 디비전 들어보셨죠? 우리 앞에서 했다 그죠? 맞나요? 셀렉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셀렉션은 단어
그대로 뜻 그대로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where라든지 and 혹은 or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튜플을 추출하는 연산자가 바로 selection이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관계대수에서 뭘로 기호가 알파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조건을 명시를 하고 여기에 테이블로 릴레이션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자, 그리고 카디널러티가 아니라 프로젝션. 이거는 릴레이션의 속성을 추출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션은 조건에 부합하는 릴레이션의 테이블의 속성을 추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셀렉션이 가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속성이 아니라 셀렉션은 뭐였어요? 조건에 부합하는 튜플을 추출한다고 했고, 셀렉션은 가로에 해당하는 튜플을 추출하는 셀렉션이 있다면, 프로젝션은 세로로 되어 있는 컬럼이죠. 속성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션의 기호는 파이를 쓰죠. 기억나요? 파이를 써요. 파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건을 주고 여기에다가 릴레이션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였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당연히 뭐겠어요? 교집합은 두 릴레이션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투표를 반환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집합의 대상 릴레이션에 합집합에서의 와 동일하게 이거는 서로 같은 속성 순서와 도메인을 가져야 한다라는 조건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합병 가능한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교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 합집합이 하나 빠졌네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합집합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합집합. 네, 죄송합니다. 자, 합집합은 말 그대로 뭡니까? 그냥 합집합 하고자 하는 두 릴레이션을 서로 같은 속성 순서와 도메인으로 가져야 되는 조건을 기초로 해서, 그죠? 그래서 합집합의 기호는 이거였죠.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자, 그리고 차집합이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릴레이션 A와 B가 있다면, 그죠? 얘는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튜플을 반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기호를 마이너스를 쓰죠. 그죠? 그리고 카테이션 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크로스 조인하고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 릴레이션을 아예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는 곱하기 형태를 쓰죠. 그래서 세 개의 속성과, 세 개의 속성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A에 세 개가 있고 여기에 B에 네 개가 있다면 이거의 카티션 곱 혹은 카티션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12개가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A의 릴레이션이 오른쪽에, 그리고 B 릴레이션의 모든 투플들이 순서대로 배열된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죠? 아시죠? 그죠?
근데 이 카티시안 프로덕트는 수평적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A와 B의 속성과 도메인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조인이 있었죠. 조인은 말 그대로 PK와 FK. 그죠? 그래서 두 릴레이션에서 공통 속성, 도메인도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통 속성 중에서 속성 값이 튜플을 수평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동등 조인, 세타 조인, 자연 조인, 세미 조인, 외부 조인 중에서 레프트, 외부 조인 라이트, 그리고 그리고 아이고 왜 이럽니까? 그리고 풀 외부 조인이 있었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디비전이라는 것도 있었죠. 디비전은 뭐였어요? 디비전은 A와 B가 있다면 B 릴레이션의 모든 값을 포함하는 A의 투표를 추출하는 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디비전의 기호는 플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아, 플러스가 아니었죠. 이거였죠. 그죠? 요겁니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비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B에 있는 뭡니까? B에 있는 릴레이션의 모든 값을 포함하는 A의 투플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추출하는 게 바로 디비전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이거 다 배웠어요. 맞죠? 예. 그리고 이러한 관계, 그리고 관계대수는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계대수에 대해서 셀렉션부터 시작해서 디비전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앞에 제가 강의해 놓은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관계대수는 이렇다 치고, 그죠? 8개, 9개네. 9대 연산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9대 연산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관계 해석은 뭐냐? 릴레이션 캘큘러스. 관계 해석은 뭡니까?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만 딱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이른바 비절차적인 언어를 우리는 관계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원하는 데이터만 명시하고 어떻게 지리를 해석하는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선언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은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 능력면에서 동등을 하며 실제로 동일한 표현 기능이 있죠. 관계 대수는 우리가 이렇게 중괄로 해가지고 여기에 조건 주고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관계 해석은 튜플 관계 해석, 튜플 릴레이셔널 캘컬러스와 그리고 도메인, 값의 범위죠. 그죠? 도메인 릴레이션 캘컬러스.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SQL, SQL은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한 혼합 데이터 언어이다라는 점 알겠죠? 예. 그리고 지리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리어가 뭐예요? 질문이라는 개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리어, 쿼리 랭귀지입니다. 지리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단말 사용자들이 단말기를 통해서 대화식으로 쉽게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비절차의 언어의 일종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리어는 우리가 select asterisk from A 하면 A의 모든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DB 엔진에다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지리어예요. 쿼리 랭귀지. 근데 SQL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조화가 되었다. 즉 문법화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지리어는 지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셀렉트만 있는 게 아니죠.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요거는 이제 뒤에 하나하나씩 나오니까 사용 방법과 그리고 명령어의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이며, 그리고 데이터 조작, DML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리고 데이터 제어, 이거는 DCL, 데이터를 제어하는 기능을 모두 SQL은 다 갖추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SQL을 분류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DL, 데이터 이거 원래 define이라고 해도 되고요. definition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알겠죠? 랭귀지 해서 데이터 정의입니다. 자, DDL은 스키마. 자, 스키마가 뭐죠? 이렇게 또 물으면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 놨는데요. 스키마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메타데이터의 집합을 의미를 하면서, 아울러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개체, 그죠? 그리고 속성, 그리고 관계 및 데이터 조작 시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정의를 하는 걸 스키마라고도 하고, 아울러 스키마의 종류가 있었다, 그죠?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나눠진다. 이거 이미 우리가 수십 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도메인은 값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테이블은 엔티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엔티티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테이블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속성, 컬럼이죠. 로우, 행이죠. 레코드, 튜플, 어커런스, 그걸로 구성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뷰도 배웠듯이 뭐예요? 이거는 가상 테이블이었죠. 어떠한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어떠한 테이블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지리어, 이런 것들을, 복잡한 지리어들을 뷰로 정의를 하면 그 뷰로 나온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덱스는 성능 처리에 절차적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클러스터링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가 있다라는 거.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영어 사전, 보조 인덱스는 책 뒤에 목차, 목록이라고 비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L은 이와 같은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혹은 변경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논리적 데이터 구조와 물리적 데이터 구조의 사상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DDL은 통상적으로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DDL, 데이터 정의어의 세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create가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무엇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키마나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alter가 있어요. 이거는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데, 수정하는데, 그리고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 제약 조건을 수정할 때, 이것도 create도 제약 조건을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드랍이 있죠. 드랍은 아예 완전 테이블의 구조, 뷰의 구조, 이런 것들조차도 아예 다 삭제시켜버리는 그러한 게 바로 드랍입니다. 그래서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명령어가 드랍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에는 DML입니다. 데이터 조작 언어.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조작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자나 관리자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바로 SQL 중에서 DML입니다. DML. 아시겠죠? 그래서 DML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시리얼을 통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조작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에 얘는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조작어 DML에는 네 가지 유형이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역시 이것도 명령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차피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방법하고 다 볼 겁니다. 그래서 select는 그냥 테이블에서 전체 데이터를 출력을 하려면 조건을 주지 아니하면 되고 행이름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스타리크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을 검색을 할 때 우리는 조회를 할 때 select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sert 뒤에 물론 into가 따라오는데요. into하고 values가 따라오는데 이 insert라는 명령어는 말 그대로 테이블에 새로운 투플을 삽입하는 거,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PK가 있다면 그 PK의 오름차순 정렬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delete가 있는데요. 이 delete는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아스타리크 주고 그리고 조건을 주지 아니했다. 그러면 얘는 딜리트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수정이죠. 모디파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의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얘도 역시 조건을 주지 아니하면 모든 업데이트 셋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업데이트 셋 where 해서 조건을 줘야 얘는 조건에 맞는 튜플의 내용을 변경을 하지. 조건을 주지 아니하면 그 속성은 전부 다 변경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는 테이블의 내용을 변경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조건이 없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해버려요. 그런데 딜리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에서 DML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면, 그죠? 있다면 뭡니까? 얘는 딜리트는 조건을 주지 아니하면 모든 행들을 삭제를 한다고 했죠. 근데 모든 행을 삭제할 때 한 행 한 행씩 트랜잭션 처리가 돼서 없어집니다. 물론 조건을 주면 한 행만 삭제가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것만 데이터만 삭제를 하겠죠. 그런데 DDL에 보면 트렁케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트렁케이트. 그래서 이 트렁케이트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얘는 뭡니까? 이렇게 있으면 트렁케이트는 조건도 못 줘요. 그래서 트렁케이트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 여기에 삽으로 속성만 남겨두고 테이블을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조건도 주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용량이 줄겠죠. 그런데 그에 관련된 인덱스라든지 뷰라든지 이렇게 추가했던 것들도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DDL 언어에 속하는 트렁케이트, 알겠죠? 요거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미리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드랍이었죠. 그죠? 드랍은 뭐였어요? DCL이었어요. 얘는요, 그냥 아예 얘에 있는 테이블을 그냥 아예 다 날려요. 제약 조건이건 인덱스건 여기에 테이블의 내용이건 속성이건 다 날려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DML에서 다음 중 DML 명령어가 아닌 것은 하면서 딜리트 대신에 트렁케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틀린다라는 것이죠. 무슨